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 말하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 그건 오히려 선명할 수 있습니다. 도깨비와 구미호, 조왕신과 우렁각시를 그렸습니다. 그 존재들을 저는 픽셀 위에 다시 불러냅니다. 꽃은 꽃이야, 곱건 말건. 붓는 눈물이야, 없건 말건. 깊이도 자는 이의 가슴에야 느낄 줄이나마 있으랴. 누군가는 이걸 NFT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것이 잃어버린 전설을 꺼내는 의식 같습니다. 동시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였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세상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현대미술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죠. 모양은 추상적이고 말은 어렵고 가끔은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바라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예술이라는 것을요. 누군가는 상실을 말하고 누군가는 질문을 던지고 누군가는 아주 조용하게 저 너머를 바라보는 작업. 전통이 신화를 품고 있었다면 현대는 상상과 감정을 품고 있는 신화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는 눈으로 이제는 지금의 작품들을 바라보려 합니다. 그 안에서 또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지, 샤이니 타이거가 머문 시선, 그곳에서 만난 현대미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텅 빈 전시실, 아무런 조각도 그림도 사운드도 없습니다. 단지 5초마다 불이 꺼지고 다시 켜질 뿐이죠. 얼핏 보면 조명이 고장난 듯 보이는 이 단순한 설치 작품. 마틴 크리드의 작품 번호 227번, 켜지고 꺼지는 불빛은 2001년 영국 현대미술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인 터너상을 수상하면서 예술계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야기조차 없이 텅 빈 이 공간 속에서 조명의 리듬만이 작동하는 이 작업이 어떻게 가장 뛰어난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마틴 크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작업은 말하자면 어리석기를 바랍니다. 주변 환경과 대조되는 어리석음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라고요. 그는 A4 용지를 구겨 만든 공, 작품 번호 88번. This work is work number 850. 조용한 미술관을 전속력으로 달리는 퍼포먼스, 작품 번호 850번처럼 일상적인 사물과 익숙한 공간, 평범한 행위를 예술 안으로 재배치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여겨온 감각과 질서에 조용한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워크 넘버, 작품 번호로 시작되는 그의 작품들은 예술이 존재하기 위해 추구되는 물질적인 조건 혹은 예술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의문을 던집니다. Certain objects are used and treated as art by the general world that we live in. Art's just a word. 예술이란 무엇이고 무엇을 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질문을 아주 간결하고 유머러스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처럼 낯설고 당황스러운 예술을 마주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이것이 정말 예술일까? 이런 것도 예술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선 우리가 예술이라 믿어왔던 아름다움, 형식, 솜씨 같은 기준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걸까라고요. 이 질문은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 전 마르셀 듀샹에 의해 가장 먼저 던져졌습니다. 1917년 듀샹은 공업용 소변기를 눕히고 알뮤트라는 가명으로 서명한 뒤에 샘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미술 전시에 출품했죠.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는 이 소변기를 손으로 조각하거나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선택했고 제목을 붙였으며 그것을 미술관에 가져다 놓았을 뿐이죠. 그의 주장은 단호했습니다.
예술은 예술가의 선택에 의해 시작될 수 있다고요. 이러한 사고는 앤디 워홀에게로 이어졌습니다. 팝아트 그 자체로 불리는 앤디 워홀은 일상의 소비재를 예술의 무대로 끌어올립니다. 대표작 캠벨 수프 시리즈는 32개의 캔버스에 실제 판매되고 있는 수프 감독을 반복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 시리즈는 1962년 LA 페러스 갤러리에서 처음 전시되었을 때 관객들을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작품은 마치 슈퍼마켓 진열대처럼 연출이 되었고요. 어떤 평론가는 워홀을 두고 멍청한 바보이거나 교활한 사기꾼이다 라고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워홀의 수프 깡통 그림들은 아름다운 풍경도 아니고 독창적인 주제도 아니었지만 당시 미국 대중문화와 소비사회의 풍경을 생생하게 반영하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워홀은 예술이 반드시 심오하거나 숭고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물들도 한 시대를 증언하는 아이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곧이어 워홀은 더욱 대담한 시도를 합니다. 직접 그림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실크 스크린 기법을 이용해서 브릴로 박스를 제작한 것이죠. 브릴로는 당시 판매되던 비누수세미 브랜드의 상표로 제임스 합이라는 무명 화가가 디자인한 제품이었습니다. 워홀은 자신이 팩토리, 공장이라고 불렀던 작업실에서 판매되고 있는 브릴로 박스와 똑같은 크기의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흰색 페인트를 칠하고 붉은색과 파란색 로고를 그대로 실크 스크린으로 찍어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진짜 상자와 구별되지 않을 정도였던 이 작품은 뉴욕 스테이블 갤러리에서 마치 창고 한 켠을 재현한 듯 전시되었습니다. 이 전시를 본 철학자 아서 단토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똑같이 생긴 박스 중에 어떤 것은 예술이고 어떤 것은 상품이라면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그는 예술 작품과 사용 가치를 담은 현실의 물건을 구분해내는 것은 바로 의미라고 말합니다. 단토는 이러한 변화를 예술의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예술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뜻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술의 경계를 묻는 일은 어쩌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연습일지도 모릅니다. 익숙한 것을 다시 보게 만들고 당연했던 것을 낯설게 바라보는 일. 그것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그 틈에서 새로운 감각과 질문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